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동 커피 그라인더를 한 개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이놈 위즈웰 WSG940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그라인더는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천하제일 홈카페 경연대회에서 우승하신 분 현혜인님이 쓰시던 그라인더인데, 지금은 홈카페 대회 우승하셔가지고 민용 그라인더를 받으셔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라인더는 사용하지 않는다, 리뷰용으로 찍어볼래 하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라인더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현혜인님께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괜찮은 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그라인더의 가격, 현재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124,870원으로 나옵니다. 전동 그라인더 치고는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동 그라인더들 훨씬 더 저렴한 가격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그라인더들은 전동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 믹서기 형태의 그라인더들도 많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믹서기 형태의 그라인더들은 내가 얼마 동안 갈아주느냐에 따라서 분쇄 입자가 정해지죠. 오랫동안 갈게 되면은 분쇄 입자가 고와지고, 조금 짧게 갈면은 분쇄 입자가 거칠어지고, 이런 형태의 전동 그라인더들은 내가 원하는 분쇄 입자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추천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위즈웰 같은 경우는 분쇄 입자를 내가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라인더입니다. 그런 그라인더들 치고는 이 가격이면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외관을 한번 보게 되면은 뭐 디자인이 엄청 예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그냥 쓸만해 보이는데 튼튼해 보이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외관들 보면 다 플라스틱이에요. 다만 이 옆면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메탈 소재인 것 같아요. 이 윗부분 호퍼입니다. 원두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용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이 호퍼의 용량은 최대 240g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가정용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은 여기에 240g씩 꽉 채워놓고 쓸 일이 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호퍼의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뚜껑 안쪽에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계량 스푼과 청소용 서류 붙어 있어요. 저는 이런 세세하게 신경 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호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자물쇠가 잠긴 모양, 여기는 자물쇠가 열린 모양입니다. 지금은 보시면 자물쇠가 잠긴 모양으로 화살표가 맞춰져 있죠. 이거를 열린 모양으로 돌리게 되면 쏠랑 호퍼가 분리가 됩니다. 요 호퍼를 청소하거나 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죠. 근데 제가 지금 좀 놀란 거는 요 밑부분을 보면 이 안쪽은 보면 원두가 내려오지 못하게 막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자물쇠 잠금 모양으로 가면은 자동으로 안쪽에 장치가 돌아가면서 호퍼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물쇠가 잠금 모양으로 돌아가면 자동으로 호퍼가 열리면서 원두가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고, 내가 이 호퍼를 분리해야지 하고 돌리게 되면은 들었을 때 이 밑에 판이 잠기면서 원두가 밑으로 안 떨어지게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디테일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상업용 그라인더를 쓸 때면은 호퍼 분리할 때 이 막을 수동으로 사람이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닫는 거를 깜빡하고 호퍼를 들어 올리다가 원두 다 쏟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요 놈은 그런 거를 신경을 좀 써놨네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빼게 되면은 분쇄된 원두를 받아주는 통입니다. 위에 이런 고무 마개도 있어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닫아 놓는 거죠. 나쁘지 않은데 너무 이런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두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옆으로 찔찔 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각이 져 있거나 했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작동부가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이 불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플러스로 갈 때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마이너스로 오면 왼쪽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제가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첫 번째 칸은 10초, 두 번째 칸은 20초, 세 번째 칸 30초, 40초, 50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업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는 0.1초 혹은 0.01초까지 단위로 쪼개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10초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뭐 굳이 세팅해놓고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50초로 해놓고 웽 갈다가 내가 원하는 양만큼 다 갈면 그냥 스톱을 하든지 그렇게 쓰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시간을 맞춰놓고 쓸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버튼은 누르게 되면은 작동을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50초 동안 돌아갈 거예요. 그러고 알아서 꺼질 겁니다. 근데 제가 50초까지 돌리지 않고 방금 중간에 끈 거는 사용 설명서에 공회전을 오래 할 시에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꺼버렸어요. 혹시 또 고장나면 골치 아프거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숫자가 보이시죠? 1, 2, 3, 4, 5, 6, 7, 8, 9, 10 쭉 이 분쇄 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있냐? 40번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0부터 40까지 분쇄도를 제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하는 거는 요 놈을 0부터
40까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40으로 가면 갈수록 분쇄도는 좀 더 거칠어집니다. 0으로 오면 분쇄도가 굉장히 곱게 분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쇄도를 세팅할 수 있는 범위가 40단계로 좀 제법 넓다. 이 부분 마음에 들어요. 뭐 열 몇 단계 혹은 20단계밖에 조절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40단계까지 조절이 된다면 좀 더 세밀하게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까 전에 상부에서 봤던 자물쇠 모양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 잠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딱 눌러가 돌리면 날이 빠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뒤편을 보면은 여기에도 자물쇠 모양이 이렇게 있죠. 자, 요거를 빼보면 분리가 또 됩니다. 날이 바로 보이죠. 청소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호퍼 뚜껑에 달렸던 이 솔로 청소를 해주면 좋겠죠. 자, 이 안에 있는 그라인더 날의 형태는 코니컬버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라인더에 재밌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뒤에 뭐 이상한 게 있죠. 저는 이게 뭘까 하고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요 놈을 이렇게 쏙 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에 대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꼽게 되면은 포토필터를 이렇게 거치를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눌러볼까요? 손으로. 요런 식으로 포토필터를 대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는 나는 충분히 에스프레소용 분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급의 그라인더를 저는 사용할 때 제일 눈여겨보는 거는 이 그라인더로 에스프레소용 분쇄가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 요걸 제일 눈여겨보거든요. 핸드드립 정도의 분쇄도로 분쇄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힘이 좀 덜 들기 때문에 뭐 웬만한 그라인더들은 다 분쇄를 해내거든요. 조금 저가형 뭐 10만원대 이런 그라인더들은 모터 힘이 약하다든가 해가지고 에스프레소용을 제대로 분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분쇄를 조금 하다가 못하가 서버린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날의 구조상 에스프레소용 분쇄도까지 접근하지 못하게끔 막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즈웰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필터 거치대를 달아준 것만 봐도 우리는 에스프레소용 가능하니까 한번 갈아봐, 이런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해낼 수 있는지 한번 분쇄를 해볼 깁니다. 요 놈으로 분쇄해서 오늘 추출할 에스프레소 머신은 요 보랄 커피 머신으로 추출을 한번 해볼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보랄 커피 머신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라인더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세트로 한번 제가 추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보랄 영상에서는 제가 순정 바스켓과 순정 포터필터로 추출을 했지만 오늘은 바텀리스 포터필터에다가 레버 프레소용 싱글 월 바스켓을 장착을 해가지고 추출을 한번 해볼 깁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원두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저는 18g을 호퍼에 투입해서 분쇄를 해볼 겁니다. 18g을 넣었을 때 배출은 몇 g이나 하냐, 그것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확하게 18g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분쇄도 같은 경우는 4 정도로 맞춰 볼게요. 지금 0이니까 1, 2, 3, 4. 자, 저는 원두를 좀 더 받기 쉽게 하려고 이 도직링을 쓸 생각인데 이 포터필터에는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바스켓 위에다가 바로 도직링을 올려서 쓸 생각입니다. 0점 재보고 시작. 자, 30초 정도 걸렸네요. 18g을 넣었는데 나온 양은 16.1g밖에 안 나왔습니다. 2g이 중간에 어딘가에 끼어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방금 전에 분쇄하기 전에 청소를 싹 다 분해가지고 한 다음에 처음 갈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로스가 더 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다음에 한번 더 갈아 볼게요. 또 로스가 이만큼 나는지. 지금 현재 16.1g입니다 조금 더 넣어가지고 18g 맞춰 볼게요. 네, 18g 맞췄습니다. 자, 이 레버 프레소용 디스트리뷰터로 한번 돌려주고, 자, 템핑도 이제 포터필터 끼워서 자, 이제 장착을 하고 몇 초 만에 추출되는지, 어떤 형상으로 추출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36g 추출을 해볼 겁니다. 추출 시작. 어이구, 난리 났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는 그냥 바로 막 엉망진창 다 됐습니다. 보신 대로 막 채널링 막 터지면서 추출지 마음대로 되고, 샷글라스 제가 제대로 안 되나가지고 옆으로 질질 다 새삐고, 핸드폰에 뭐 커피 다 튀삐고 엉망 됐어요. 방금 전 거는 추출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뭐 이 커피는 맛을 볼 필요도 없는 커피예요. 자, 이렇게
추출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는 분쇄도가 너무 거칠게 갈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쇄 입자를 한 2 정도로 세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분쇄 입자는 2로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1로 해볼게요. 1. 분쇄 입자는 1입니다. 원두는 18g 또 투입해볼게요. 예, 거의 31초네요. 비슷하네요. 그람 수를 재보면 17.5g. 확실히 제일 처음에 청소를 하고 났을 때는 로스가 한 2g 정도 발생했지만 지금은 한 0.5g 정도밖에 발생을 안 했군요. 원두 매달 더 넣어서 18g 채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도직링을 끼워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꽉 안 눌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직링을 끼우면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원두를 받기에는 좋은데 이거 눌러지는 부분이 잘 안 눌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탬핑하고 다 해주고 시작. 아, 이거 움직이구나. 자, 거의 36g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커피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추출 시간이 제 생각보다 조금 빠른 느낌이 있어요. 일단 맛이나 한번 볼까요? 제법 에스프레소답게 추출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원두의 특징보다는 좀 더 잔미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약간 모질하게 나온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나왔습니다 라고 저는 말은 못 하겠어요. 분쇄도 방금 전에 제가 1로 진행을 했었죠. 한 칸만 더 쪼아서 0으로 맞춘 다음에 한 번 더 추출해 볼게요. 자, 분쇄도는 완전히 딱 붙였습니다. 0으로 만들었어요. 혹시 0으로 했을 때 분쇄를 하면 날과 날이 서로 맞붙어서 낑낑낑낑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과 날이 붙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런 소리는 안 나네요. 분쇄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직전에 분쇄를 해봤을 때 0.5g 정도의 로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18.5g을 투입해 볼 겁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0.5g의 로스가 발생한다면 18g을 배출할 겁니다. 18.2g. 제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왔어요. 뭐 한 0.2g 정도의 차이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0.2g만큼 살짝 덜어내고 자, 똑같이 준비 시작. 좀 전보다 확실히 조금 안정적인 추출을 보여줍니다. 자, 그람 수는 조금 제가 느낄 것은 한 37g, 37.6g, 7g 뭐 이 정도인데 나쁘지 않아요. 크레마 상태도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맛 한번 볼까요? 확실히 이전의 커피에서는 안 느껴지는 그런 바디나 단맛이 은근슬쩍 올라옵니다. 100% 이 원두의 특징이 지금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먹을 만은 하다 라는 커피가 지금 나오고는 있거든요. 전체적인 맛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는 저는 사실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위즈웰 그라인더 사용해봤는데요. 저는 보랄 머신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 머신 달라꼬르트 XT에도 추출을 해봤거든요. 달라꼬르트 XT 같은 경우에는 원두 양을 20g 투입하고 분쇄도를 4로 세팅해놓고 수출했을 때 제일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머신이나 투입되는 원두 양에 따라서 분쇄 입자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놈 같은 경우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12만원 치고는 곳곳의 디테일한 부분이 제법 마음에 든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성능, 일단 이 가격대에서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문제없이 분쇄를 해준다라는 점에서 저는 박수를 치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분쇄 입자도 40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마음에 들어요. 가성비는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분쇄된 결과물을 보면, 입에 넣어보면 뭔가 선명한 느낌이 없어요. 커피가 조금 뭉뚱그려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내 생각보다 잔미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긴 한데 가격을 생각하면 그 정도쯤이야 괜찮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커피를 입문하시는 분들, 커피의 분쇄 입자를 바꿔가면서 커피가 추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맛에 그렇게 나는 민감하지 않다, 그냥 커피만 얼어도 제대로 나오면 된다 라는 분들은 한 번쯤 구입해서 입문용으로 쓰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맛에 민감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요거 쓰면은 야이씨 이거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